네, 뉴스 분석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소식은 북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우리나라를 향해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합참은 즉강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입니다. 과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먼저 영상부터 보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군은 오늘 0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보따리, 피난 보따리들을 다 싸고 일상생활을 못하고 생활을 저희가 접고 지금 대피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연평도에.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으로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옛날 포격 사건 때문에 아직도 트라우마를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것이 다시 재현될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죠. 네, 북한이 그제에 이어 어제도 포격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구 방향과 격발 수, 포 종류 등의 차이가 있다는데요, 양욱 위원님. 지금 보면은 북한이 그제에는 남쪽으로 400여 발을 저희가 대응 사격을 했고, 그리고 어제는 북한이 서쪽을 향해서 60여 발을 사격해서 저희가 대응 사격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면 어제는 그래도 포 개수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행위의 차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 일단 남서 방향으로 쐈다라는 것은 결국 남쪽을 향했기 때문에 우리 완충 수역을 향해서 포탄이 날아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뭐 해상 인근에서 조업할 수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군은 대응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네. 물론 이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혹시라도 뭐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반격을 대응해서 대비해서 네. 이렇게 일단 소개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요. 60발 발사 추가로 발사한 것 이것은 방향이 서쪽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응을 하지 않았고 또 북한이 애초에 저렇게 발사를 하다가 발사 방향을 바꾼 것도 네. 사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192발을 쐈다고 얘기했죠. 네. 노동신문에서. 그러면서 야 그냥 우리는 훈련한 거다. 남쪽에서 괜히 과민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거를 자기 말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 네. 다음 날 발사를 하면서 포 종류도 해안포뿐만 아니라 뭐 야포, 지상에서 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방사포 이런 것들을 같이 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북한이 포 사격을 한 것을 보면 교묘하게 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도 계산된 행보라고 봐야 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전반적인 사실 먼저 흐름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올해 북한 도발 많을 겁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봄에 또 대한민국 총선이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제일 더 큰 거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이 수많은 무기 체계 개발하고 뭐 핵 개발하고 하면서 가려고 하는 방향은 궁극적으로는 야 우리 핵 인정해 달라.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제 이거를 미국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종의 스토리를 쌓아 나가야 돼요. 소위 서사를 빌드업하는 건데 일단 대한민국 쪽 안에서 봐라. 우리를 자꾸 이렇게 화나게 하면 우리는 위협을 높일 수가 있다. 위험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하는데 핵실험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렇게 포격이라든가 이런 네. 식의 일반적인 재래 도발로 넘어올 가능성도 지금 북한이 살짝 보여준 겁니다. 예. 저렇게 포사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제 핵 위기를 계속 고조시켜서 7차 핵실험 같은 것들 미 대선 시기 정도에 딱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대통령이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뀐다. 네. 자, 그럼 트럼프는요. 사실은 딜을 또 하려고 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그 딜을 가능하게 하려면 한반도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그래서 야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이 상황을 내가 해결했다라고 또 트럼프가 정치적인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한 그런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위기를 최대한 미 대선 끝나고 전후 근데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기 전까지 위기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새해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군이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북한이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 해제 카드 같은 것을 바라고 이런 도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하다가 사실상 그만두지 않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좀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소위 이제 하노이 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자 소위 존 볼튼 같은 정통적인 미국의 그 소위 이제 보수 그 브레인들이 네. 트럼프 이상한 짓 못하게 말린 겁니다. 가서 그 내용들을 오죽하면은 이제 자서전에 써서 내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근데 장장 작년 12월 중순에 미국 폴리티코와 같은 이런 정치 전문지의 기사를 보고 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트럼프의 새로운 네. 새로운 그 참모진들이 자 지금 이제 소위 대선 준비하는 참모진들이 북한과 협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벌써요?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 뭐였냐면 이거예요. 미국과 북한이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과연 뭐냐 이겁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계속 작년부터 ICBM 발사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ICBM이 마치 고체 연료 ICBM이 완성된 것 같이 막 모양 보여주고 얼마 전에 왜 뭐 중요 대차 공장 그래가지고 해서 막 그 ICBM 발사하는 차량 막 있는데 가서 보여주고 뭐냐면 야, 우리 이렇게 ICBM 전력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제 좀만 더 하면 미국 때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네. 그래서 결국 야, 우리가 전술핵은 가지고 이렇게 있을 테니까 전략핵 개발은 안 할 거야. 이런 거를 통해서 협상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아마도 받아들일 가능성 우리 이거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지금 현 정부가 예를 들어서 NCG 이제 한미 네. 그 핵협의 핵협의 그룹이요. 예, 예. 이런 거 같은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정착시키려고 하는 게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게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